이시영 시인의 마음의 고향 두 번째. 이렇게 두 번째라고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연작시가 되겠죠. 그 언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고향 마을의 풍경, 즉 그 언덕에서 경험했던 체험들을 떠올리며 그리움의 정서를 형상화한 시이다. 자,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내용은 그렇고 특징으로 본다면 특징은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등 다양한 심상을 동원해 가지고 고향의 이미지를 구체화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작품을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얘기한다면 이게 화면상 짧아서 장면이 넘어가는 거지 사실은 쭉 이어져 있는 한 개의 연으로 되어 있는 시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조금 길기는 해요. 왜 그곳이 자꾸 안 미치는지 몰라. 가름쟁이 살에 긴 우리 밭, 그 건너 논실이 센 밭, 가장자리에 키 작은 탱자 울타리가 쳐진 훗날 나 중학생이 되어 아침마다 콩밭 이슬을 무릎으로 적시며 그곳을 지나다녔지. 수수알이 꽝꽝 여무는 가을이었을까? 깨꽃이 하얗게 부서지는 햇빛 밝은 여름날이었을까? 아랫냇가 굽이치던 물길이 옆구리를 들이받아 멀건 황토가 드러난 그곳. 허리 굵은 논실댁과 그의 딸 영자 영숙이 순임이가 밭 사이로 일어섰다 앉았다 하며 커다란 웃음들을 웃고 나 그 아래 냇가에 속옷비를 풀어놓고 어항을 놓고 있었던가 가재를 쫓고 있었던가 나를 부르는 소리 같기도 하고 샤르르 샤르르 무엇이 물살을 해짓는 소리 같기도 하여 고개를 들면 아 청청이 푸르던 하늘 갑자기 무섬쯤이 들어 언덕 위로 달려오르면 들꽃 싸얀 향기 속에 두런두런 논실댁의 목소리와 까르르 까르르 밭 가장자리로 울려 퍼지던 영자 영숙이 순임이의 청량한 웃음소리. 나 그곳에 오래 앉아 푸른 하늘 아래 가을들이 또랑또랑 익는 냄새며 잔돌의 홈이 달그락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왜 그곳이 자꾸 안 미치는지 몰라. 소를 몰고 돌아오다 혹은 객지로 나가다가 들어오다가 무엇이 나를 부르는 것 같아. 나 올해 그곳에서 있곤 했다. 좀 길죠? 근데 이게 나 그곳이 자꾸 안 미치는지 몰라 라고 하는 거 보니까 현재의 화자가 과거 어린 시절에 그곳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면서 노래한 시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 행 한 행,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겠습니다. 왜 그곳이 자꾸 안 미치는지 몰라 라고 했는데 이때 말하는 그곳은 우리가 그 언덕이라고 하는 즉 고향 내지는 고향 주변의 언덕을 얘기하는 거겠죠. 안 미치는지 몰라 라고 하는 것은 고향에 대한 그리움일 거예요. 잊혀지지 않는다는 거니까. 어떤 데인데 거기가 그랬더니 가름쟁이 살에 긴 우리밭 끊어야죠. 우리 집 밭 이렇게 되겠네. 그 건너 논실 이 센 밭 가장자리에 키 작은 탱자 울타리 나무가 쳐진 뭐예요? 그곳이죠. 즉 화자의 기억 속에 있는 고향의 모습이고요. 아마 그 언덕이 고향의 어떤 대표적인 이미지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자, 그 울타리가 쳐진 그곳이 안 미치는지 몰라 해서 이걸 도치법으로 볼 수도 있겠네요. 훗날 나 중학생이 되어 시적 화자죠. 나 드러난 화자고요. 하지만 이게 과거의 화자가 되겠죠. 어린 화자. 아침마다 콩밭 이슬을 무릎으로 적시며 이 무릎으로 적시며가 촉각적 심상이 되겠습니다. 그곳을 지나다녔지. 왜? 중학생이 됐으니까 학교 가야 되거든. 학교 가려면 그 언덕 곁을 지나서 학교로 갔다가 그 언덕 곁을 지나서 집으로 온 거죠.
그래서 이건 중학교 시절에 대한 회상이다. 상상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수알이 꽝꽝 여무는 가을이었을까? 꽝꽝 음성상징어고요. 시적대상 뭐 수수알을 구체화시키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깨꽃이 하얗게 부서지는 요거는 시각적 심상이겠네요. 햇빛 밝은 여름날이었을까? 자, 여기까지 뭐겠어요? 그렇죠. 안 썼네. 대꾸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뭐이었을까 라고 하고 있네요. 그죠? 뭐뭐이었을까 추측형 어미를 사용해서 회상의 어조를 드러내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랫내가 굽이치던 물길이 옆구리를 들이받아 빨간 황토 역시 마찬가지로 고향을 구체화시키고 있어요. 어떻게? 시각적 심상을 사용해서요. 드러난 그곳이 바로 뭡니까? 그 언덕이 되겠죠. 허리 굵은 논실댁과 그의 딸 영자, 영숙이, 순임이가 라고 하는 거 보니까 구체적인 인명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죠? 구체적인 인명을 사용해서 어떤 사실성을 보여주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밭 사이로 일어났다 앉았다 하면서 커다란 웃음들을 웃는데요. 청각적 심상을 사용하면서 구체화시킴으로써 뭐하고 있습니까? 그 이웃들에 대한 그리움의 정서를 보여주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 그 아래 냇가에 소고비를 풀어놓고 어항을 놓고 지냈던가 가재를 놓고 지냈던가 뭐뭐던가 생각이 잘 안 나는 거죠. 그죠? 자, 던가를 사용해서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다. 나를 부르는 소리 같기도 하고 샤르르 샤르르 역시 음성상징어. 그러면서 청각적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고요. 물살을 해짓는 소리 같기도 하여 고개를 들면 청청이 푸르던 고향의 하늘. 그 고향의 하늘을 통해서 순간적인 감동을 느껴버렸네. 어떻게 청청 푸르디 푸르릉. 자, 시각적 심상을 사용하여 갑자기 무섬증이 들어 언덕 위로 달려오르면 들고 싸얀 시적 허용이고요. 후각적 심상 사용하고 있고요. 논실댁의 목소리와 요거는 청각적 심상일 거야. 그지? 까르르 박 가장 사이로 울려 퍼지던 영자 영숙이 순임이의 청량한 웃음소리를 통해서 대상을 구체화함으로써 어떤 고향 이웃들에 대한 회상과 그리움의 정서를 보여주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나 그곳에 오래 앉아. 그곳이 어딘데? 고향의 언덕에 오래 앉아. 푸른 하늘 아래 가을들이 또랑또랑 익는 냄새 후각적 이미지인가요? 잔돌의 홈이 달그닥거리는 소리 청각적 이미지인가요? 자, 후각적 이미지와 청각적 이미지를 통해서 자, 어떤 거요? 가을 들판과 그 다음에 홈이라고 하는 어떤 고향의 이미지와 그 다음에 이웃들의 모습을 감각적 심상을 사용해서 회상하고 그리워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왜 그곳이 자꾸 안 미치는지 몰라. 잠깐. 요건 맨 처음 일행에 있었던 내용과 딱 맞아떨어지죠? 뭡니까? 수미상관적 구성이에요. 이런 수미상관적 구성은요, 기본적으로 완결성, 열고 들어가서 닫고 나온다라고 하는 완결성과도 연결됩니다. 소를 몰고 돌아오다가 혹은 객지로 나가다가 들어오다가 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본다면 1인칭 화자의 삶을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어린 시절, 그 다음에 성인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냥 소를 몰고 중학교 때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했다 라고 단순하게 보는 사람도 있기는 합니다. 무엇이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추억이 나를 부르는 것 같아. 나 그곳 고향의 언덕에 오래 서 있곤 했다. 내용이 되게 구체적이고 병렬적이죠. 병렬적이기 때문에 뭐 어렵게 느껴지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이시영 시인의 시들이 대부분 이렇게 쉽게 쓰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전체 정리 한번 해본다면요. 회상적이다. 이게 가장 크죠? 토속적, 향토적, 시골틱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묘사적, 감각적, 다양한 심상을 사용하고 있다. 이게 또 크죠. 그래서 아마 성격으로 본다면 요것과 요게 가장 크지 않을까 싶어요. 잊혀지지 않는 고향의 언덕. 수미상관적 구성을 취해서 시적 완결성을 꾀하고 있다. 자, 왜 그곳이 자꾸 안 미치는지 몰라 해놓고 이제는 그곳에 대해서 구체화시켰죠. 왜 그곳이 자꾸 안 미치는지 몰라 해놓고 이번에는 뭐예요? 그곳이 아니라 그곳에서 있는 나, 그곳에서 생활한 나. 그래서 나 올해 그곳에 서 있곤 했다죠. 즉 처음에 나오는 왜 그곳이 안 미치는지 몰라는 어떤 배경, 상황을 설정해주고 있는 부분을 가지고 구체화했다면 마지막에 왜 그곳이 안 미치는지 몰라는 그곳에서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보면 돼요. 결국은 뭐냐? 이건 대상을 제시하고 여기서는 어린 화자의 모습을 제시함으로써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는 화자가 나 올해 그곳에 서 있곤 했다를 통해 마무리함으로써 시의 어떤 완결성을 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다양한 심상을 활용하여 고향에 대한 이미지를 제시하고 있다. 그 이미지도 매우 다양하죠. 시각적 이미지를 사용한 걸 볼까요? 수수알이 꽝꽝 여무는 내지는 깨꽃이 하얗게 부서지는 햇빛은 빼고 그 다음에 아랫내가 굽이치던 물기를 옆구리를 들이받아 빨간 황토가 드러난 그곳 이런 식으로 시각적 이미지가 가장 중심적으로 많이 쓰여요.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는 회상이잖아. 그러니까 아무래도 장면에 대한 이야기가 많겠죠. 다음은 청각적 이미지 보겠습니다. 청각적 이미지로는 이런 게 가장 대표적이죠. 샤르르 샤르르 무엇이 물살을 해짓는 소리 같기도 하여 할 때 이 샤르르 샤르르 라고 하는 것이 이제 가장 대표적인 청각적 이미지가 되겠다. 자, 촉각적 이미지. 촉각적 이미지는 초반에 나오죠. 콩밭 이슬을 무릎으로 적시며 복합적 이미지라고 했는데 다양하게 쓰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나 그곳에 오래 앉아 가을들이 또랑또랑 익는 냄새. 이건 후각적이에요. 잔돌의 홈이 달그닥거리는 소리. 이거는 청각적 이미지예요. 이것들이 같이 묶여있는 어떤 복합 감각적 이미지를 쓰이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 다양한 감각적 심상을 사용하여 고향의 이미지를 구체화함으로써 고향 내지는 고향의 언덕을 그리워하는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시영 시인의 마음의 고향 두 번째 그 언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알람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